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사회적 경제 실천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생명사상과 사회적 경제. 지난 방송에서는 사회적 경제 실천 원리 1로 해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과 사회적 경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해서 생명사상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져서 방송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지인 경제, 천지인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방송하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천지인 경제하고 이제 한국인의 영성으로서의 신명, 이 신명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만 뒷부분에서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방송하는 주제인 이 생명사상과 사회적 경제, 특히 이제 생명사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성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힘을 키우고, 그 생각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그 현실 창조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번역의 잠재력, 현실 개혁의 잠재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로서의 이 사회적 경제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지난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연관돼서, 그러면 그 영성의 에너지를, 힘을 키울 수 있는 주체, 그 영성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죠, 인간.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위기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 위기를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은 이제 서양에서 시작됐어요. 서양의 많은 학자들,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위기를 인식하면서 그 출구를 지금의 인류 문명의 위기에 대한 출구를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하버드 대학에서도 동양 철학에 대한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동양 철학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번역이 됐던데, 서양의 이제 지성들이 이 위기 탈출, 지금의 인류 문명의 위기 탈출로서의 탈출구로서의 그 동양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서구적 사고의, 서구 문명의 서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동양적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서구적 사고방식, 서구 사유의 가장 근본은, 서구 사유의 근본 방식은 이원론이죠. 주체와 객체,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이원론. 그래서 이 이원론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의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민주주의니, 정치, 경제, 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결국 인간을 결국 묶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제도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나오는 거죠. 동굴을 보려면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하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근데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체제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좀 더 떨어져서 보기 위해서는 사실 서구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비롯됐고,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세계
세계의 보편적인 이제 하나의 그 제도, 문명으로 이제 자리 잡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유 방식, 이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동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 체계를, 자본주의적 서구의 자본주의식 사유라고 하는 건, 서구 자본주의 사유 방식은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보거든요. 이게 서구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제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제도와 인간의 의식, 그걸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조건인 경제제도를 만들어내고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보는 시각, 그 외눈박이 시각으로는 우리가 총체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결국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주의 본질이고, 이게 곧 인간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한마디의 단어를 표현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걸 완전히 관통하는, 그러니까 생명은 이걸 완전히 관통하는 거거든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사상, 생명은 물질만도 아니고 정신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관통하는 사유가 이 생명사상이에요. 생명사상.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관통하는 생명사상을 기초로 해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경제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가 우리를 정말 물질적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서양에서 출발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주의적 사유 방식, 즉 그 서구의 전통적인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일원론적 사고로 보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서로가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물질과 사고를 분리하지 않는 일원론적 사고에서 보는 경제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인 경제예요. 천지인 경제. 뒤에 이제 이 천지인 경제를 나는 한국형 사회적 경제의 사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또 공부를 해왔고요. 동양 사상의 근본은요, 우주의 본질인 이 생명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봐요. 이제 서구 사상이 가지고 온 지금의 어떤 한계, 그리고 서양의 지성들이 이제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동양 사상은, 이 동양 사상에서의 핵심은 동양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생명 사상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oneness.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운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고, 그 만물들이 생겨나면서 변화하고, 또 다른 외적인
존재들로 생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이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우리 물리학에서 고전역학에서 물질은 입자라고 했죠. 물질은 입자라고. 입자라고 배웠고, 그리고 이 물질은 변하지 않는 고정체로 가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물질이 입자이지만 이것이 파동으로 바뀐다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냈죠. 이 파동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원인이 그 근원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가 더 작은 이제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지고 이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면서 이 작은 소립자들에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조건을 만나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불교의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불이공 공불이색. 저는 이게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현대물리학에서의 이 물질과 에너지의 변화한 과정이 저는 이 반야신경에서의 이 색과 공의 이론으로 봐요.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색과 공. 색은 물질이거든요. 공은 실체가 없는 어떤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거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색은 공이 되면서 공이 색이 돼. 근데 색과 공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론을 통해서도 봐서도 우리가 이 동양 사상의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현대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에서 점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서 보니 모든 물질의 구성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즉 입자 형태로 되고 있는 물질이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근데 이 물질과 에너지가 결국 가장 작은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 본질이거든요. 이게 생명 본질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거기서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만나면 그것이 다른 물질이 되고 또 다른 존재가 되고 이렇게 계속 다변적인 작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 생명의 본질과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물질과 파동, 물질과 에너지의 서로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물리 세계가 이루어지듯이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또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도 본질과 작용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그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현상을 일으켜 나가는, 바로 이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동양 사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서양의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 사유체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서 본 어떤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론이 동양의 생명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동양 사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지인 경제라고 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시대는 그 서양의 어떤
이 논리적인 과학, 논리적인 과학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논리적인 과학하고 그 다음에 동양의 초논리적인 직관이 서로 융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서양의 논리적인 과학하고 동양의 직관적인 논리를 만나면서 새로운 사유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 과학도 아닌, 그리고 동양의 초논리적인 직관도 아닌,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 또 새로운 어떤 인간 정신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걸 문명 전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명 전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깨달음, 무의식이 깨어나고 무의식의 깨어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지금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어느 한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 두 개를 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잘못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매일 물질 시위만 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동양사상에서의 그 뿌리는 저는 환단고기로 가요. 환단고기 아시죠? 환단고기 많이 들어보고, 지금 뭐 환단고기가 뭐 위선이 아니니 뭐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의 이제 극우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황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식인들에게 심어놓은 사상이 그 식민사상이지, 식민지론, 식민지 역사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 그 이영훈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 반일 종족주의 뭐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일 종족주의의 역사적 이 역사 방법론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다고 하는 이제 그 일본의 우위 일본의 이제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황국사관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인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단고기는 이제 가짜다, 위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환단고기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단고기가 1911년 이제 개연수라는 분이 4권의 책을 편집을 했죠. 삼성기, 단군세기, 그 다음에 북부역이,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 이렇게 4개의 책을 묶어서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분이 일본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사지가 찢겨져서 대동강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979년도에 일본에서 출간이 되게 되는데, 이 환단고기에 태백일사에 천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부경. 이 천부경이 이제 81자로 되어 있는 일종의 경인데요. 뭐 주문서라고도 하고 이제 경인데, 이 천부경에 나오는 이제 3가지 인연, 3인이 나옵니다. 3인. 천부경에. 3인을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방울, 부채, 뭐 거울,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이 3인을 하늘, 그리고 성, 그 다음에 신, 이렇게 봐요. 요 세 개가 하나로 용해돼서 나와 있는 게 이게 천부사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천부사상을 통해서, 천부사상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그 한국 문화로 읽어 있는 것이 이제 태극, 그다음에 음양, 그다음에 오행,
칼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요, 존재론과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제 양극 담론에서 그 사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의 인식 체계와 존재 체계가 그 사회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이원론적 체계, 이원론적 사회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주체와 객체의 개념이 없어요. 왜?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천부경에서 나오는 이 천부경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은, 동양 철학의 핵심은, 또 우리 한국의 철학의 핵심은 천지인이죠.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천지인 합일 사상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면서 우주의 법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이 천지인 사상을 그래도 잘 담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무교예요. 일제시대 때는 이걸 뭐 미신이라고 해서 막 했는데, 신라 이전에는 이 무교를 뭐 신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건 문헌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 전통 종교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제가 문헌을 찾아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적인 하는 형태로는 무교로 봅니다. 이 무교가 뭐 굿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의 형태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아니면 경문, 경을 통해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천지인 사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 자연법칙 사상으로서의 이 천지인, 그리고 우주의 법칙으로서의 이 천지인이 무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수훈 선생이 쓴 동경대전,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경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문화로 내온 무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천지인 세상은 어떤 서양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성, 그리고 어떤 불멸, 이제 이런 거와는 대비되는 어떤 동양의 사상은 어떤 변화, 어떤 유동, 흘러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세계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서양의 세계관과 동양의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서양적 세계관이 한계가 오고, 변화 또는 유동, 그리고 어떤 이런 상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양 사상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위기에 닥쳐 있는 이 자본주의의 세계관을 자본주의적 이 사회 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역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주역이 우리나라 주역이 뭐 중국에서는 이제 역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서삼경 중에 이제 가장 으뜸되는 책이라고 하고, 뭐 옛날에는 이제 주역을 배움으로써 모든 학문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주역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역경이라고 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칼 융도 이 주역을 공부를 해서 자기의 심리학의 토대로 삼았죠. 근데 이 주역과 함께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천지인 경제론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아마 화면에 사진이 나갈 겁니다. 사진 제가 정리한 천지인 경제에 담겨서 나갈 텐데, 이 천지인 경제는
그 천지인 3제죠. 우주 법칙, 자연 법칙, 경제 법칙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천지인은 이 아레아,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 아레아가 이게 우주 법칙을 나타내는 거죠. 우주 법칙. 그리고 자연 법칙, 여기 이제 자연 법칙,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 땅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요게 경제 법칙으로 제가 천지인 경제가. 자, 그래서 이 천지인 생명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저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생명 사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천은 이 경제는 우주 법칙과 자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은. 그러니까 경제가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연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 우리의 존재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 변화 발전하는 우주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질서를 깨는 경제는 필의 인간에게 해가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질서가 서로 조화롭고, 그리고 서로 이 질서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조화와 질서의 상생의 원칙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소유와 잉여 생산물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전제입니다. 이게 이제 주나라 때 이루어졌던 BC, 서기전 1050년경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주문왕이 이제 세운 나라죠, 문왕이. 그래서 이제 주나라 때 이루어졌던 일종의 토지제도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자 자체가 옆에 이제 테두리를 두르면은 9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8가구가 땅을 8구역으로 나누어서 같이 각자 경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그 땅은 서로 공동 경작해서 일종의 어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회적 소유, 공동 소유를 하는 그런 토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당시에 청동기 문명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기구는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굉장히 높은 생산력을 가졌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재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가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공동의 경작을 통해서 쌓아두는, 예비해두는 이제 그런 토지제도가 이제 정전제였고요. 이는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정신적 가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의 종교적인 의미의 제의를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경제제도 역시 인간의 관념, 인간의 가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문명에서 어떤 사회체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또 거꾸로 또 그 제도가 사람들의 사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인과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물리학을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이 본질과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처럼, 인간의 경제활동과 인간의 의식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치체계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제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남을 뺏고 남에게 남의 노동력을 혹사시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당연히 불평등이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또 그런 경제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물질 제도는 인간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물질 제도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인간의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저는 그게 동양 철학이고 생명사상이고 그 생명사상을 경제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인 경제다. 그래서 이 천지인 경제와 신명, 한국인의 영성, 신명, 신명. 이 신명은 말 그대로 신의 뜻이에요. 신이 밝혀주는 그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신명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의미의 신명도 있고 이 신명도 있어요. 근데 이 신명은 오라클,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뭐 어떤 뭘 받아서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거를 신명이라고 하고, 이 신명은 신의 힘으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이 내리면 신나는 거죠. 왜?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걸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신명,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생명사상을 통한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은 사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 질서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것을 우리 한국적 사회적 경제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의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 제도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물질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물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이제 천지인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천지인 경제를 통해서 한국형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 하나의 실론을 제가 그동안 이제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